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이제부터 청약 당첨되어도 최소 7년 뒤에 받습니다 라는 주제인데,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아파트 분양을 받잖아요. 근데 이 2년 3년이 아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서 아파트를 받는 거를 어떤 청약이라 그러죠?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사전 청약인데, 기존에는 이 사전 청약이 공공에서만 적용이 됐다면 지금 이거를 민간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사전 청약 조건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뉴스 기사가 몇 개가 뜨는데, 아직은 크게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큰 파급 효과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전 청약 조건부 아파트 용지 88,000가구 4달부터 분양, LH에서 공동주택 용지를 사전 청약 조건부로 분양을 한다. 이걸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25일에 발표한 건데,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사전 청약 조건부로 공급을 한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도시들, 보면, 동탄 신도시, 운정 신도시, 그 다음 양주 옥정 신도시, 그 다음 다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곳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존에 이쪽에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 주인들이 있으면 이제 LH가 이쪽에 토지를 보상을 해줘요.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온 다음에 이 LH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때부터 구역 쪼개기를 합니다. 저희가 네이버 지도에서 맨날 보는 이렇게 지도에서 이쪽은 아파트 용지, 이쪽은 단독주택 용지, 이쪽은 상업 용지, 이렇게 해서 이쪽 땅들을 전부 다 이쁘게 닦아 놓습니다. 이 LH에서. 그 뒤에 어떤 걸 하냐면 이 중에 일부분은 공공 분양을 하고, 여기서 일부 토지는 이제 분양을 하게 돼요. 분양을 건설사나 아니면 일반 민간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기존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 공공으로 분양하는 이것들만 이제 사전 청약을 했어요. 지금 LH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기존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민간 건설사한테 파는 거예요. 팔고 건설사가 거기에 어떻게 지을 건지 조감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분양을 하는 구조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서 민간한테 이 택지를 분양할 때 사전 청약을 해라는 이 조건부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여기 땅을 정비를 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리고, 그러면 보통 건설사에서 이거를 받고 나서 2년에서 3년 뒤에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직 토지는 사용할 수 없는데 어쨌든 너네가 사용을 할 거니까 너네가 이걸 가져가는 순간 사전 청약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전 청약 제도를 민간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 용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를 당첨이 되면 그래도 최소 2년에서 3년도 길잖아요. 2년에서 3년이나 기다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를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기다리기가 힘들단 거죠. 그러면 이 5년에서 10년 동안 주택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전세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전세가도 많이 올랐고 전세 매물도 없죠. 대부분 반전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용지를 사전 청약 조건부로 88,000호를 공급한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신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급받은 업체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 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다만 공급 공고일로부터 토지 사용 가능 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거죠. 그 다음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사전 청약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 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한테 우대를 주겠답니다. 지금 미리 분양을 받은 민간 건설사들 있잖아요. 이분 지금 사전 청약을 내면 신규 공동주택 용지 공급 시 우대를 한다는데 당연히 그럴 업체는 없겠죠. 자, 지금 이렇게 강제로 사전 청약을 요청하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부동산 상승기일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선 분양자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분양자한테는 이익이 상승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 뒤에 분양가를 보면 아마 엄청나게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을 분양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건설사한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4년 이상 남았다고 하면 뭐 4년에서 5년 뒤에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처음 사전 청약할 때 5억에 분양을 했는데 한 4, 5년 뒤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재값들이 올라간 거죠. 이거 플러스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요즘. 그래서 이 자재값이랑 인건비,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이 건물 짓는 이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익이 줄어들고 최악의 상황이면 손해를 날 수도 있는 거죠. 손해를 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분양을 안 하겠죠. 사전 청약을 했어도. 그럼 부동산 하락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더 심각한 거죠. 만약 부동산이 하락을 한다 치면 뭐 당연히 분양자 분들은 이익이 하락하겠죠. 근데 이 건설사한테는 타격이 더 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올라가고 이제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만약 시세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사전 청약 조건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민간 건설사한테는 무조건 안 좋은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사전 청약을 강요를 하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 목적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사전 청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첨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발을 묶는 거죠. 자, 사전 청약의 조건을 보시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그 안에 주택을 만약 보유하게 되면 바로 이 사전 청약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전 청약이 완공되려면 뭐 최대 10년, 빠르면 5년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부동산 투자자들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그러면 우선 사전 청약의 장단점을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장점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집 걱정 없이 기다리다 보면 본인 집이 생긴다. 자, 이거는 확실한 거죠. 청약에서 당첨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우선 당첨이 됐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어쨌든 기다리다 보면 본인 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전세를 다니면서 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도 있겠죠. 두 번째, 부동산 상승기일 때 시세 차익이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청약이 지금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기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될 때는 시세 차익이 당연히 크겠죠. 세 번째로 부동산 이외에 자금을 모으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전 청약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이 사전 청약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본인이 버는 이 자금을 뭐 저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주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뭐냐면 첫 번째 기약 없는 기다림인 거죠. 이게 지금 빨리 한다고 해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착공도 안 들어왔고 땅도 아직 제대로 부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힘들고 그다음 분양가는 당연히 공공보다는 높을 거예요. 이 점을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분양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전 청약 공공 분양도 똑같아요. 분양가가 지금 단계에서 결정이 됐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재값, 그다음 인건비,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이렇게 분양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힘든 거죠. 다섯 번째로 주택 쪽은 이제부터 투자를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사전 청약을 가지고 가실 거면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는 주택 투자가 불가능하고 여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사전 청약을 당첨되고 나면 자 이분들은 이제 주택 쪽은 투자를 하지 못해요. 즉 실거주 주택도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전세를 연연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길면 10년, 짧으면 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안 이 전세를 돌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전세가 귀하고 전세값이 올라간 경우 그다음 플러스 전세 대출도 지금 막는다고 하고 있죠. 규제를 들어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이 주거 안정성은 정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전 청약의 방식은 그냥 민간 분양사들한테 권유를 해주는 거지 강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급 대상 토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23년까지, 자, 지금부터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이며 모든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추천 방식과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원하는 기대에는 뭐냐면, 자, 청약 대기 수요 흡수, 그다음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양하나 나중에 분양하나 어차피 청약 대기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고, 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는 거는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가 되려면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100만 호, 뭐 200만 호, 한 이 정도 물량이 떨어져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8만 8천 이 정도 물량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요. 이번 년 4분기에 지금 1만 2천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지역이 지금 보시면 화성 동탕 2 5블록, 수원 당수 2블록, 성남 복정 1블록, 남양주 진접 2블록인데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당수 2주택이 어디냐면 지금 이쪽에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이제 LH의 비즈맵이라고, LH에서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해 놓은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호매실은 신분당선 영장에 호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분당선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가 있는 거고,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쪽에 지금 C2블록, A2블록이 있는데 아마 이 둘 중에 한 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신분당선이 지금 이렇게 연장될 거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쪽이 상업지구죠. 그 다음 실제 여기 분양하는 위치가 이 두 군데 위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걸어 다니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의 장점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공원이 형성된다 그러고, 이쪽엔 단독주택, 그 다음 이쪽에는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이쪽 호매실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어쨌든 여기랑 가까운 게 이쪽이니까 이쪽 가격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격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84타입이 16년 10월에는 3억이었죠. 이때부터 지금 꾸준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래된 가격을 보시면 한 8억 2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한 8억 3천, 8억 9천 이 정도에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요 주변으로 해서는 시세가 한 8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곳에서 가까운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한 9억을 넘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요 정도 시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보신 성남 복정 1블록은 어디냐면, 자, 성남 복정 1블록은 이쪽입니다. 최근 상기 신도시 발표한 데가 지금 여기랑 이쪽 부지인 거죠. 어쨌든 이쪽 성남 복정 같은 경우는 뭐 당첨만 되면 거의 로또였죠. 왜냐면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이에요. 위치는 지금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위치인데, 여기는 오히려 이쪽 복정역이 더 가까워 보이죠. 이렇게 걸어서 가면 이쪽에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여기 거래 가격도 아마 여기 거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들만 보셔도 지금 34평형이 15억, 16억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최소 15억에서 16억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남양주 진접 2블록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남양주 진접 2도시도 최근 1차 사전 청약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는 거죠. 2블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마 이쪽이 될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하철역이 있고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괜찮고, 여기는 네이버 지도로 딱히 볼 게 없는 게 이 주변에 뭐 딱히 있는 게 없습니다. 호재로는 지금 4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고, 이제 9호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9호선이 여기 왕숙 신도시를 가로질러서 이까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하철역이 두 개가 생기고 이쪽도 신도시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알짜배기 위치를 어쨌든 사전 청약 조건부로 분양을 한다는 거고, 만약 사전 청약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택지를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건설사들은 울며 거저 먹기로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23년까지 공공주택은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나온 모든 물량들은 다 사전 청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분양이 다 사전 청약으로 이루어진다면 뭐 기본적으로 당첨되고 나서 뭐 5년에서 10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고 지금 한 10년 뒤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사이에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 5년에서 10년이라는 갭이.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신축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약 없이 5년에서 10년을 어떻게 계속 기다립니까? 이거 기다리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뭐 사전 청약이든 청약이든 어쨌든 청약은 무조건 넣으세요. 왜냐하면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나서 주택을 사게 되면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보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도 넣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자, 이 사전 청약이 당첨됐다고 해서 이 재테크를 멈추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재테크는 어쨌든 평생 가져가야 될 자산이고, 본인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놔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스킬이에요, 이 재테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청약이 당첨됐다고 해서 관심을 뚝 끊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사전 청약 당첨되면 주택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쪽을 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은 이 주택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계속 관심 가지시다 보면 청약된 곳보다 더 좋은 위치를 발견하거나 저평가된 위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사전 청약 제도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